인천 지역 다문화 학생 수가 2년 동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통합이 아닌 상호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구가 낮은 포천을 생태 하천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천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친수 계단과 징검다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연탄재를 처리할 때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티브로드는 지난 2018년 낮은 포천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서구가 낮은 포천을 생태 하천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천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친수 계단과 징검다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경기도 김포시로 이어지는 낮은 포천입니다. 하천 길이는 총 6.9km로 서구와 김포시가 나누어 관리합니다. 지난 2018년 취재진이 찾은 하천 모습입니다. 주변엔 잡풀이 무성하고 산책로마저 뚝 끊겨 있습니다. 김포시가 관리 중인 하천변에는 보시다시피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책로는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바뀌는 지점에서 이렇게 길이 끊어집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클린 서구를 강조하며 지역 생태하천 복원을 선언한 서구. 지난해 용역 설계를 마치고 올해 가장 먼저 낮은 포천 환경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클린 서구를 위해서 우리는 가속화합시다. 하천이나 녹지 조성 등 그러한 부분을 긍정의 20%를. 사업 구간은 서구청 관리지역 3.8km 가운데 열애교에서 장감교까지 총 2km입니다. 먼저 텃밭 등으로 방치된 제방을 깔끔하게 포장하고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곳곳에 하천으로 이어지는 친수 계단과 징검다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9억 3천여만 원으로 다음 달 본공사에 착수합니다. 여름이면 새롭게 정비된 하천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구는 8월부터 심곡천과 공촌천, 검단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 3월까지 지역 4대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지역 다문화 학생 수가 2년 동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통합이 아닌 상호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긴 머리카락을 기부하려는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친구들도 많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을 좋아하는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온 진현 군은 외교관이 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무대에서 지구촌 번영 보존을 위해 열심히 과학 외교를 펼치는 삶을 최종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2017년 6,007명에서 2018년 6,907명, 지난해는 7,9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새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천 지역 초중고 534개 교 중 486교, 전체 학교의 91%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기존 교육은 한국어, 한국 음식, 전통 예절, 지역 문화 탐방 등 한국 사회로의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제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돕기 위한 상호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모든 학교들이 다문화 학교로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전문가들은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의 경우 이주 배경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심리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연탄재를 처리할 때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유상 반입하기로 정책을 바꾼 건데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무료로 버려왔던 연탄재가 앞으로는 유상 반입으로 전환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하수 슬러지 매립에 재활용해오던 연탄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수수료는 생활 폐기물과 같은 1톤당 7만56원. 시행 예정 시기는 오는 7월부터입니다. 연탄이 필수품인 서민들은 아직 많습니다. 당장 처리비를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같은 소식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이거 없으면은 뭐 진짜 뭐 얼어 죽는다고 봐야지 뭐 뗀다고 그러면은 부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연탄재 처리는 각 자치구마다 사업장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 일반 가정용은 모두 무료로 수거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 정책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월 소득이 30만 원 미만인 이런 상태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생활비를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연탄재는 서울에서만 15,168톤. 각 자치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부분 서울시의 지침을 기다린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대상자가 오는 4월 선정될 전망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9일 쉐라톤 강남호텔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과 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시공사와 병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청라 투자유치용지 26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3월 말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4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구 루원 총연합회를 비롯한 루원시티 주민들은 지난 9일 가정동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의 6가지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먼저 인천시 제2청사 착공과 상업 3용지에 들어설 예정인 생활 숙박시설 재검토,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승합공원 조성 사업과 서울 7호선 봉수대로역 신설, 방치된 가정지구 수변공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발생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29분경 남동구 9월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현장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작업자가 벽체 내장 단열재 작업을 하던 중 화기 취급 부주의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대리석 벽체와 내장재 일부가 불에 타면서 121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일요일 새벽 00시 2분경에는 연수구 옥년동에 있는 고철 스테인레스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야적장에 쌓아놓은 폐자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기계설비 등이 불에 타면서 3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일요일 새벽 3시 35분경에는 연수구 송도동 한 치킨집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불은 치킨집 주방 튀김 찌꺼기통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주방 일부와 집기류등이 불에 타면서 89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1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화재 소식입니다.
금요일인 10일 저녁 10시 29분경 인천항 제4부두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승용차 엔진룸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되면서 3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1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 12시 11분경에는 계양구 작전동 작전역 북측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차된 승합차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승합차가 전소되고 주변에 세워진 승용차 2대가 일부 소실되면서 3,2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일요일 새벽 1시 11분경 남동구 수산동 한 도로에서도 차량 화재가 있었는데요. 이 불은 주차되어 있던 SUV 차량 내부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고 40대 운전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승용 차량 일부가 불에 타면서 1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차량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엔진 과열과 과부하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온차가 크게 나면 차량 안에 있는 배선이 얼었다 녹으면서 피복이 벗겨지기 쉬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서 합선이 자주 일어납니다. 차량 화재를 막으려면 부동액이 충분한지 엔진룸 안에 먼지나 기름때는 없는지 전선 피복은 벗겨지지 않았는지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인천과 경기 등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0만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제보호구역 4만 9천 제곱미터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강화군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 묶인 곳은 건축과 개발이 제한돼 많은 불이익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천시는 중국 우한시의 원인 불명 폐렴 발생과 관련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16개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마련해 가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공항 검역소와 협조해 우한시에서 오는 항공편에 대해 의심 환자 발생 유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총 5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내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 정비와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합니다. 먼저 1억 2천만 원을 들여 복지관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시작합니다. 만수복지관은 무료 급식소 타일을 시공하고 냉난방기도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만월복지관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무대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실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노년복지관도 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올해 복지관의 카드 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프로그램 수강료 지불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서로이음 시즌2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참여 방법은 서로이음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서로이음 온라인 전용물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인증 후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서로이음 홍보 활성화를 위한 초성 맞추기 퀴즈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매주 130명을 선정해 서로이음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란 비전 아래 인천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온 도성훈 인천교육감. 전국 최초 무상교육 시행, 17개 학교 신설, 학교 공간 혁신, 인천시, 군구와의 교육 혁신 강화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올해 교육 목표는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혁신 미래 교육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 대상교 지원 확대 등 행복 배움학교와 학교 자체를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도록 진로, 진학, 직업교육 시스템을 재편하여 마을 연계 교육 강화를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도 중점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민관학이 모두 참여하는 인생, 인천, 삶의 의미자라는 공동체를 구축하여 우리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게이트키퍼, 즉 생명사랑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시작하겠다며 그 시작은 인천 바로 알기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학교 운영, 다국어 교육 및 역사 평화 교육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인천의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중국의 한 건강 웰빙식품 판매 기업이 인천에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5천여 명이 인천에서 6박 7일간 먹고 자면서 관광도 즐기는데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관광버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저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추억을 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쇼핑몰로 들어선 관광객은 설레는 마음으로 쇼핑을 즐깁니다. 韩国号称是购物天堂嘛，所以我想带着我们的这些贵宾去韩国购物，然后呢再吃韩餐，参鸡汤啊等等的。 이날 인천을 누빈 중국 관광객은 약 5천 명.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둔 이용탄 그룹이 인천에서 기업 회의를 연 겁니다. 신제품 발표와 회의는 물론 포상 관광을 진행합니다. 因为我之前呢，就是在经营应用堂之前，我经营一家韩国服装店，每次到韩国进货的时候，我都在仁川进出，所以说这里就像老朋友一样熟悉。仁川给我的印象呢，就是这里的人非常的友善，然后这个城市的这些环境和街道非常的干净。 7일부터 입국한 이들은 13일까지 6박 7일 동안 인천에 머뭅니다. 인천에서 먹고 자며 관광을 즐기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를 모읍니다. 5천 명이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행사가 아주 서막을 잘 열어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인천을 찾게 되는 그런 아주 계기가 될 기폭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5천여 명의 유커가 한국을 방문한 건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16년 월미도에서 이른바 치맥 파티를 열었던 유커들의 진풍경이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 체육회 초대 민간체육회장에 강인덕 전 상임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강 당선인은 지난 8일 치러진 선거에서 총 389명의 투표인단 가운데 177표를 얻어 당선했습니다. 2위인 이규생 후보를 6표 차로 꺾었습니다. 강 당선인은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와 인천시 체육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습니다. 서구가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서구 영어마을 정교 프로그램 수강 지원을 지속하고 원어민 1:1 화상 영어와 전화 외국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 수강료는 월 10,000원입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인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